지금 소수 주주라는 것은 이제 몇 프로죠? 발행주 총수의 3% 주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 3%에 해당하는 주주가 가진 주주는, 일단 회의의 목적상, 그죠? 회의를 앞으로 이제 어떤 목적을 하겠다. 또, 소집의 이유. 이걸 이제 서면으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열어야 되니까 요걸 이사회라는 것을 잘 틀려. 왜냐하면 여기다가 꼭 이사에게 말을 해요. 이사에게. 이사가 아니고 이사회에 내야 돼. 이사회에 제출해서 임시총회 소집 청구죠. 요거 이제 우리 나중에 요 조문은요 나중에 상업등기 할 때도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상업등기 배우니까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체 없이 그 총회 소집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해요. 이게 비성법상 허가죠. 허가 신청해서 총회를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단서에 이때 그러면 이때 원래 이 주총회 할 때 그 총회 의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 이사들이나 대표이사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하겠지, 자기들이. 반대하는 애들이니까, 애들은. 그래서, 그때, 2011년 들어왔던 법은, 그렇게 그 소집을 안 하는데 비해서 이렇게 안 할 때, 그 주총회 의장은, 법원이 나서서, 그죠? 이의안견이 청구하거나, 또 심지어 직권으로도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조문이 사실은 뭐죠?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죠, 재개발. 보통 재개발 업체, 조합장 같은 거 했을 때, 그거랑 같아요. 이 조문이. 그리고 이때 요러한 규정에 의한 총회는, 당연히, 회사의 업무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인을 또 거기서 뽑아가지고 검사를 시켜서 법원에 보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개정법은 우리가 따라서 법원에 허가 얻어서 총회를 얻을 때는 의장까지도 아예 그죠? 뽑아달라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죠? 우리가 이제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서는요, 그 박스 밑에 볼까요? 지금은 이제 비상장회사는 3%고요. 상장회사는 그 발행주의 총수의 1000분의 15입니다. 1000분의 15인데 이제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주식도 대신 이제 상장회사는 6개월 동안 보유를 해야 돼요. 6개월 동안 보유한 사람만 되봅니다. 밑에 화살표에 소수 주주가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주주 제한권. 두 번째, 임시 주총, 지금 보고 있던 소집 청구권. 하나 더, 소수주주의 이사 해임 청구도 있어요. 나중에 하나씩 배웁니다. 자, 그래서 총회의 검사인을 그럼 이제 검사인도 뽑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317조에 검사인을 뽑았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검사인이 두 가지. 서류의 검사인이라고요. 거기 있는 총회 검사인을 딱 나눠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류와 총회. 자, 볼까요? 그 1항에.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나 제출한 그 서류, 또 감사의 보고서, 제안 보고서, 이 두 가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류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을 선임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2항은 회사나 또는 2%죠, 1%, 발행주 총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의 방법이 적법하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아예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실 수 있죠? 그림 나오죠? 예, 뭐, 깡패들에다가 못 들어가게 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할까봐,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알 수 있어요. 이건 1%입니다. 그래서, 총회 검사인 제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건 1, 2%만 가져도 할 수 있어요. 100분의 1. 그죠? 따라서, 그 가번에 서류 총회 검사인 제도가 들어왔다.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그 당시에 2012년도 들어온 건데 총회 검사인이 총회가 이게 완전히 뭐 난장판이니까 그죠? 예, 이걸 뽑아서 들어오게 했다. 그때 선임은 회사도 할 수 있고요. 1% 가진 주주도 할 수 있다. 또 사전에 할 수 있다. 대상은 주로 총회 선임 절차와 방법의 적법성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삭제했고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종류 주식으로서, 앞에 배웠던 의결권이 아예 없는 주식이 있고요.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이 또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그 우선주에 한해서만 인정하던 무의결권 주식제도는 그냥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족수의 계산입니다. 이제 정족수, 아까 봤던 의결권수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요 조문이 이제 371조인데, 약간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거 만든 것 같은데, 보자. 그렇죠. 뒤에 이걸 제가 해놨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사실 이게 그 조문을 295페이지 보세요. 295페이지 약간 조절을 했는데 제가 이거 보세요. 이쪽 보시고 295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368조는 결의 방법은 뭐죠? 결의 방법은 이제 보통 결의죠. 그래서 보통 그 출석 주주 여건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과반수의 4분의 1 정도면은 적어도 보통 결의하자 돼 있고, 또 이 항에 또 바쁘면 뭐죠? 대리인이 할 수 있죠. 대리인이. 그래서 대리인을 위임장을 줘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대리관한 증명서 위임장을 반드시 원본을 사본이 아니고 총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사망에 총회 결의에 대해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이제 뒤에 배우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게 371조입니다. 펼치시고. 371조의 이 가로 안에 조문들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 배웠던 겁니다. 자, 의결권에 아예 없는 344조의 3에 의결권이 아예 없는 주식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의결권을 제한한 주식이 있었죠. 그런 주식. 또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 그렇죠. 자기 주식 같은 거. 또 상호주. 또 의결권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의결권이 없거나 또는 제한되거나 또는 상호주 또는 자기 주식 같은 거요. 이런 거는 발행 주식 총수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죠?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에 또 지금 배웠던 특별 이해관계 있는 자의 주식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또 409조 아까 봤던 3% 초과 소주주, 또 42조 여튼 이런 것들에 의한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할 때는 그때 의결권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출석한 의결권 주수에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특별 이해관계가 뭐냐 잘 나오는데, 특별 이해관계는 우리가 개인적 이해관계입니다. 개인적.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기가 그죠? 회사의 이익,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이익, 보세요. 내가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자, 보통 반장 선거를 할 때 나도 뽑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보통 반장 선거할 때 나도 뽑을 수 있죠. 나를 뽑을 수도 있죠. 진짜 그렇지. 근데 이건 반장 선거가 아니고 나의 이익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거기에 그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빼자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그 사람만에 있을 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판례는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라는 것은 특정한 주주가 그죠?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 이해관계에 펼치고 특별 이해관계인 주식은 발행주의 총수에는 산입되지만 출석한 때는 출석을 하지 않은 걸 봐요. 그 사람이 만주가 가졌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은 나와 있겠죠? 근데 그 사람 결권이 없으니까 나와 있는데 출석 의결권 수에는 산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특별 이해관계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결의 취소해서요. 보세요. 이 A1에 대한 이사는요, 자기 월급이 지금 2천만 원이에요. 월급이. 그러면 이사의 보수를 얼마 할 것인가는 주천결이에요. 그럽니다. 그러면 원래 보통 결은 뭐죠? 과반수가 출석에 4분의 1에 대한, 그죠? 이게, 발행이죠. 그러면 이 AY라는 사람은 자기가 주식이, 근데 뭐, 만주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 만주를 출석 과반수에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기의 보수에 대해서는 그 결이 거의 없어요. 그죠? 내 보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자기 월급, 자기의 보수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투표를 날리겠지. 그래서 보수에 대해서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뽑고 해임하는 것은 투표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이사를 뽑거나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요, 그때는 자기도 투표권이 있어요. 잘 나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 특별 이해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펼치시고, 그죠? 보수. 그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요, 그 해당 이사인 주주는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다만 발행주의 총수는 있지만 출석했을 때는 없는 걸 봐야 돼요. 그죠? 예컨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출석한 사람의 아까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 아니에요? 뭐 원래 지금 우리가 예컨대 50만 주다 이거예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30만 주, 이게 출석한 사람이 50만 주예요. 이 중에서 50만 주에 과반수가 나와야 돼요. 25만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이 사람이 이미 30만 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빼줘야죠. 30만 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20만 주가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이 A라는 사람을 빼주고 20만 빼면 어떻게 됩니까? 20만 주죠? 20만 주에 과반수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맞죠? 예. 그 얘기예요. 또 그 2항에 감사의 책임 변제에 대해서 감사. 또 영업정보 위임할 때 주주. 이 사람들은 뭐요? 전부 다 출석 의결권의 수에 산입을 안 합니다. 그죠?
그걸 빼고 계산해줘야 돼요. 그러나 단순한 뭐죠? 해임, 합병, 뭐 이게 승인 같은 것들은 그건 당연히 뭐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와서. 자, 이제 우리가 294페이지에 그림 이제 펼쳐 놓으시고요. 이게 뭐냐면 요게 294페이지입니다. 요게 371조를 써놓은 조문이에요. 써놓으세요. 371조를 푸는 거예요. 371조를 푸는 거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371조를 풀어서 놓은 거다 이런 얘기죠. 볼까요? 예컨대 다음 같은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를 산입하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의결권을 배제 제한하는 주식, 자개주식, 상호주 보유주식은요. 얘들은 발행주식 총수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의 찬성에다가 여기다가 뭐죠? 출석한 사람의 뭐죠? 과반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A1, A2가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에요. 얘는 상호 보유주래요. 얘는 자기 주식 가지고 있어 회사. 그러면요, 예컨대 이게 예컨대 얘가 뭐 100만 주, 얘가 뭐 100만 주, 얘가 100만 주. 그럼 만약에 지금 1000만 주다 그러면요, 1000만 주에 4분의 1을 받아야겠죠. 400만 주죠. 그러면 그 400만 주의 과반수가 아니고 이 400만 주에서 여기 300만 주를 빼줘야죠. 어차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이건 빼줘. 얘는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은 그냥 빼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100만 주가 되는 거죠. 100만 주의 과반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봤던 거죠? 출석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배웠죠? 특별 이한계하고 감사예요. 그죠? 됐죠? 따라서 그 의결권 수를 계산할 때는 발행주식 총수를 계산할 때는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 세 가지 1, 2, 3 아예 걔들은 산입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럼 볼까요? 넘겨서. 자, 감사가 잘 나오죠, 시험에. 자, 감사의 선임, 이제 감사 뽑을 때는요. 자, 감사는 당연히 똑같아요. 이사와 같이. 자, 296이에요. 296페이지. 409조입니다. 자, 감사나 이사는 전부 다 주주총회에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어차피 얘는 빼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3%를 초과하는 주식에 가진 주주는, 그러니까 발행주식 총수의 그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뽑을 때 의결권이 없대요. 그죠? 물론 이때 주요 사망 펼치시고 이 정관으로 이 비율을 높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감사는 보세요. 감사라는 것은 뭐예요? 감사는 회사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을 때 조사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들은요, 얘가 탐탁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 뽑고 싶잖아. 그래서 감사를 뽑을 때는 내 건데 대주주를 하더라도, 그죠? 내가 50% 가지고 있어. 그렇더라도 몇 프로만? 3%밖에 행사 못해요. 투표를. 안 그러면 다 대주주가 다 감사 뽑는 거지, 뭐.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선임일 때는 내가 주식수가 많더라도 3%밖에 안 돼요.
즉 3%가 초과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는 문제되니까, 거기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의 회사는 아예 감사를 안 둬요, 요즘에. 근데 요즘 안 두죠? 요즘에는,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가,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우리가 회사와 이사와 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해서 소송이 있을 때는 원래 감사가 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회사나 이사나 이양개인이 그 법원의 그 회사 대표자, 소송을 대표하시는 대표자를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죠. 원래 이사와 회사끼리 싸움 붙으면 감사가 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 회사는. 없으면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뽑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기출문제.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총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주식한 주주는 그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지고 초과하는 주식 가지고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걸 정관으로 낮은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후보자인 주주는 의결권이 있죠. 그럼 반장 선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의결권이 있죠. 보수를 날 때는 별로 거리가 없지만 자기를 뽑을 때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아니고 이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까지 나오지 못하는데 한번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감사 같은 거 뽑을 때 주주명부 가져온단 말이에요. 주주명부를. 그러면 이제 좀 여기 주식회사가 과연 감사할 때 얼마큼 표가 있어야 될까 그런 얘기죠. 지금 주주명부에는 9명입니다. A가 6천주부터 해가지고 A, B, C, D, E, I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근데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고요. 지금 출석 총수는 8,500주입니다. 그러면 원래 감사는요, 감사의 선임 뭐죠?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다가 출석주식의, 그죠? 과반수면 되죠. 보통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뭐, 10,000분의 850원 돼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3%가 넘는 거 빼야 돼, 다. 따라서, 감사 선임할 때 그 발행주의 총수를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볼까요? 그 감사, 지금 여기는 9명이 300주까지만 자기가 감사할 때 그 300주만큼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 자기가 6,000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10,000주의 3%인 300주 이상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A, B, C, D, E는 I까지 이 9명은 전부 다 300주 이상은 못 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행주의 총수가 몇 주예요? 2,700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2,700주의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675주만 있으면 돼요. 675주만 있으면 돼요. 많이 필요 없어요. 그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출석, 그죠? 수를 배워야겠죠? 자, 출석 주수는 5명이니까 5명이 300주씩을 갖고 있잖아요. 최소한이니까. 그러니까 출석은 맥시멈 몇 개예요? 5명 300주니까 1,500이야. 그러니까 1,500이지. 1,500에 과반수니까 751개죠. 그죠?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뽑는다는 거, 이거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특히 이제 다음 페이지에 주주총회 특별 요건으로서 자, 아까 주주총회 특별결의. 특별결의는, 뭐죠? 3분의 2, 3분의 1이었죠? 이거는 정관으로 완화할 수 없다예요, 답이. 완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높이 할 수는 있죠. 3분의 2, 3분의 1 할 수 있어. 근데 3분의 2, 3분의 1보다 높게 할 수 있지만 낮게 안 됩니다. 특히, 다음 같은 주식들은 이제 우리가, 의결권이 없죠. 그죠? 예컨대 의결권이 없는 주식, 또 주주명부 폐쇄 기간의 주식, 자기 주식, 어제 배웠던 상호주, 즉, 다른 회사의 10%를 서로 가지고 있어. 그럼 서로가 서로한테 의결권이 없죠. 없잖아. 다 배웠던 것들이죠. 그리고 오늘 배웠던 5번의 특별 이한계. 특별 이한계 주식도 의결권이 없어요. 특히 1항에 어떤 보수에 대한 거 할 때는 된다. 그러나 선임과 해임은 이한계가 아니다. 그런 문제. 또 특별 이한계인에 있는 사람은 의결권은 그 정족수에는 반환주식 총수라는 정족수에는 산입되지만 뒤에서 보는 출석한 사람에는 산입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죠? 또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3% 초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회사가 회생했다. 그럴 때는 회생했을 때는 그죠? 예컨대 회생이 뭐야? 빚이 더 많아. 네, 그때는 주주들은 그냥 의결권은 없어요. 뭐가 이제 빚이 많은 회사가 뭐, 그죠? 자, 볼까요? 이제 넘어가서 299페이지입니다. 지금 문제 한번 보고요. 지금 주주 이거 제한의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일단은 1번 어제 배웠던 거죠? A가 B 회사에 10분의 1을 초과하고 있을 때, B 회사는 A 회사에 대해서 의권이 서로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A가 10분의 1을 초과했을 때는, 그렇죠? B 회사에게 나 10분의 1 초과했어 라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의무죠? 판례 3번 판례에 의하면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10분의 1을 초과해서 했을 때 근데 그것이 대리권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을 대리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지문은 없습니다. 또 4번에 B 회사 주식을 50% 가지고 있는 A 회사는 C 회사 주식을 3%, B 회사는 C 회사 주식을 9%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C 회사는 B 회사에 대해서 자, C 회사 우리가 자 A가 자 이렇게 했었죠. A가 B에 대해서 뭐 회사죠? 50% 초과하죠? 그리고, 우리가 B는 C 회사 주식을 9%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A 회사는 C 회사 주식을 3%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럴 때, 항상 우리가 모회사는 이제 50% 가지고 있고, 초과하고 있고요. 이 자회사 주식을 50%를 초과하고 있는 주식이 모회사예요. 그럴 때는 이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그죠? 행사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 손자회사, 이렇게 손자회사 할 때도 똑같이 얘가 얘한테 50% 초과, 얘가 얘한테 50% 초과할 때도 이렇게 다 한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35%, 얘랑 20% 가지고 이렇게 모와 자가 합쳐서 50% 넘었을 때는 얘는 못하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요 A하고 B가 합친 거로 50이 넘기 때문에 C는 모의사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그죠? 이게 합치죠? 플러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5번에, 예,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특별 이한계이 아니죠. 재무제표는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의결권은 이제 본인이 가서 행사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위임장 가져가서 대리를 합니다. 이 대리는요,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정관으로서 대리권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리권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싸움 많죠. 그죠? 그래서, 보통 위임장 같은 거는 원본을 가져오는 것이 해야 된다 판례죠. 그죠? 자, 그런데, 원래 위임장에다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뭐, 바쁠 때나 그럴 때는 인감이 없이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럼 꼭 인감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판례는 다른 방법으로 주주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다면 본인의 의결권의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따라서 일부 주주들이 그 주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일부 주주의 위임장에 있는 인감 도장이 날인이 없어요. 또 위임장은 있는데 안내장, 참석장이 없어. 그죠? 예,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본인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은 꼭 우리가 이렇게 그 도장이 찍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판례는 보세요. 페이지 안 넘어갔어요. 화살표. 본인의 반대 의사 표시가 없냐. 대리인은 다시 재차 위임할 수 있습니까? 재차 위임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대리할 때는 우리 회사는 대리할 때 다른 주주한테만 위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주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주주를 대리 자격으로 한정하는 것은 정관에 해로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주주끼리 위임해야 돼요. 그죠? 판례, 주총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리권의 지명이 필요한데 당연히 이것은 이제 위조 변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본이어야 되는 것이고 4번은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팩스로 본 위임장도 원본이 아니다. 보고 있고요. 요것도 한번 나왔었죠. 우리가 국민회하고 주택은행 그 합병 사건인데 4번 해볼까요? 아까 그거죠. 주주를 대리인 자격으로 제한한 정관은 유효하다. 것이고, 주주가 이제 국가나 공무원 또는 직원이나 피용자 대리인으로서 그 국가나 공무원, 직원, 피용자가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서면은 다음 시간에 보고요. 아까 안 봤던 거 하나 볼까요? 안 봤던 거가 아까 보다가 290페이지는 에 있는 영업양도죠. 제한권 2개였습니다. 하나가 잡고 지금 볼까요? 그 2개만 보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영업 양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그 특별 결의 사항이죠. 그래서 1항의 374조에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 양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도 영업의 전부예요. 전부, 임대, 경위임, 타인과의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또 변경 계약, 심지어 해약 계약까지. 3호가 잘라고 했죠. 왜냐하면 3호가
일부란 말이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회사의 양수죠, 양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일부의 양수일 때도 해당한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개정 전에는요, 다른 회사의 영업에 전부 양수죠. 전부 양수와 일부 양수를 구별해서 모두 다 주총 특별 결의를 했고, 중대한 영업을 미치는 경우에는 주총 특별을 했었는데, 자, 개정법은 영업의 전부 일부를 구별하지 않고, 즉 영업의 전부 일부를 구별하지 않고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박스 있어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은 전부든 일부든 특별 결의를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의 양수라는 것이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양수는 그게 무슨 특별 결의가 필요하냐. 중대할 때만 필요한 것이지 해서 우리가 3호에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그런 양수일 때만 우리가 특별결의고, 그냥 영업의 전부 양수, 일부 양수는 아니다 이거죠.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판례는 영업의 양도지만 아예 아예 그 회사는 그냥 조직이 해체돼 가지고, 영업이란 것은 영업이란 것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지, 이미 해체된 상태에서의 양도는 양도가 아니다. 그게 특별 결의까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주식회사의 존속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에 대한 양도일 때는 한마디로 영업자산을 매도하고 영업 폐지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런 경우도 특별 결의다. 문제는 3번이죠. 만약에 내 기준은 뭐냐면, 기준은요, 영업 재산을 파는 날 처분할 그 당시에 아예 영업의 폐지 신고하거나 중단됐다면 그런 것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양도라는 처분 행위죠. 이 처분 행위 때문에 그 회사가 망가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망가졌다면 그런 얘기죠. 그게 그래서 거기에 처분 당시에 이미 폐지 중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처분됐기 때문에 전부 일부가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망그러진 것 할 때는 주총 특별결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죠? 네. 다음에 4번에 1인 주식회사는 뭐죠? 단독 주주죠. 단독 주주는 주총 특별결의 필요 없죠. 그냥 만장일치지. 자기 혼자 하는 거 그죠? 네, 그건 그냥 혼자 결정이 다예요. 100%죠. 1인 결정.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잘 나옵니다. 원래 그 이사회에서 정하는 거 다음 시간에 뵙니다. 다음 시간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건데, 그죠? 원래 이사회에서 정하는 건데, 우리 회사는 정관으로 이거를 주총을 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대표이사. 보세요. 잘 나와요. 대표이사는 주총 아니에요. 대표이사는 이사회 멤버끼리 뽑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회사는, 우린 대표이사는 주총할 거야.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신주 발행과 사채 발행은요, 전부 이사회 상황인데,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 준비금 자본 여유 같은 거, 전환사채, 신주권 사채 같은 거, 신주자 하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래 이사에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정관으로 주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4개가 있었다 이거예요. 4개. 그죠? 5개인가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볼 게 이거였었죠. 이제 끝으로, 주주 제한권이 있었습니다. 자, 363조에 한때 많이 나왔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아까 그 소수 주주는요, 주주 제한권이 있었죠? 주주 제한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3% 이상의 소주주는, 자, 이때 주주 제한권은 이제 이사회계예요. 아까 총회 소집은 이사회인데, 이 제한, 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사한테. 마치 우리가 뭐 국회의원한테, 뭐죠? 어떤 아들 주듯이. 그 이사에게 적어도 주주총회 6주 전에, 6주 전이죠.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야, 다음에 주주총회 열 때는 이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주주 제한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또 주주는 이사에게 주총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회의 목적에 추가할 것에 대한 요령, 의안의 요령을 통지에 이렇게 해달라고 의안의 요령을 주총 통지할 때 써주세요 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사는 주주 제한이 있게 되면요, 이사회에서 이제 야, 이게 들어왔다고 보고를 하고, 다만 주주 제한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용어를 제외하고는 다음 주총의 목적사항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주주 제한한 사람이 청구가 들어오면 주총에 나와서 그 의안을 설명해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청구해야겠죠,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한번 기출문제가 나왔던 게 뭐냐면요,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법령과 정관 플러스 뭐 대령이죠. 법령, 정관, 대령을 세 가지 용어를 제외하곤 했기 때문에 1번에 이사회는 그 주주 제한 내용이 법령과 정관을 제외하고는 주총의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대통령령을 정하는 용어가 빠졌어요. 이거 그렇게 됐는데, 왜냐면 이제 오른쪽 보시면 다음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 시행령 5조에 주주 제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컨대 1번에 예컨대 10% 어차피 투표로 할 건데 10%도 안 나옵니다. 100분의 10도 안 나올 수 있는 그 내용. 또 옛날에 안 됐던 거 다시 내는 경우. 또 단순히 자기 개인의 고충. 그죠? 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해야만 되는 주주. 또 4번에 또 어떤 임원을 잘라자. 이게 제일 많겠죠? 이게 제일 많을 거야. 아마 햄이, 그죠? 또 5번째, 어차피 해서가 실현할 수가 없어. 또 제한 이유가 뻔한 거짓말이야. 또 특정인의 명예훼손이야. 요런 경우는 당연히 거부하겠죠. 뭐 애우지 마시고 그냥 5번만 하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의결권 수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의결권은 봤지만 우리가 의결권은 이제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서 하나의 주마다 한 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주에 대해서 1의결권은 상법상 가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달리 정관할 수 없고 이걸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주는 하나의 의결권이다. 그래서 다만 의결권 제한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 자기 주식, 상업 주식이 있다. 해서 특히 빼는 것들 나왔었어요. 보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